안녕하세요. 이번 36차 시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중추신경, 말초신경, 신경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다 신경계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렵죠? 하지만 막상 이제 좀 지나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몸에는 다양한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또 종류가 많겠네요. 아, 신경손상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신경계 손상이군요. 이렇게. 어차피 하기 싫어도 수업은 하실 거니 어서 시작하죠. 좋았어. 그럼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간단한 신경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계라는 것은 다양한 뉴런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뉘어요. 이름만 들어도 약간 한문 같고 좀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중추가 사람 몸의 중심, 말초는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부터 먼저 보시자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뇌부터 이제 뼈, 허리뼈 쪽 쭉 이어지는 척수까지 얘기합니다. 뒤에서 봐도 뇌부터 중심, 척수 요거를 우린 중추신경계라고 부르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초는 뭘까요? 중간만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은 다 느껴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른 곳까지 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예, 중추신경계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끝단까지, 몸의 끝단까지 이어지는 신경계를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경, 감각신경이라고 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신경,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죠? 이걸 운동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 감각신경이 끊어진다면, 아니 끊어지거나 마비가 온다면 이제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될 거고요. 운동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말초신경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끝이 끊어졌다 해서 전체 몸이 움직이지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중추신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끊어졌어요. 이 부분 끊어지면 여기 이어져 있는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뇌로부터 신호가 와서 같이 전달이 되어 움직이는 건데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심각한 부분이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말초신경계로 다시 돌아와서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운동신경 중에서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갑자기 바들바들 떤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나와 있는데요. 체성신경도 있고 자율신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체성신경은 또 뭐고 자율신경이 또 뭔지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내가 있는 중추신경계가 훨씬 중요해 보이네요. 네,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겠죠. 그래서 중추신경을 먼저 완벽하게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이제 억지로 박수 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한번 중추신경 보겠습니다. 따라란. 이게 누구죠? 네, 탁처 쌤이죠. 탁처의 옆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촬영할 때 옆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고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사진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자, 뇌를 먼저 이제 보겠어요. 첫 번째 뇌입니다. 나와라 뿅 뚱뚱뚱뚱. 네, 이게 뭘까요? 우리 뇌 중에서 가장 큰 뇌예요. 네, 그리고 그 복잡한 사고라든지 명령을 내리고 언어적인 거, 정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대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진에서 보는 주름 자글자글하고 약간 순대처럼 생긴 것들 있죠. 그것들을 우리의 대뇌라고 합니다. 주름이 많죠. 그래서 자극을 해석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또 사고 생각도 하고 복잡한 정신활동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볼게요. 그 다음 우리 뒤통수 쪽에 있는 거예요. 뚱. 이거 이름 뭘까요? 네, 좀 작죠? 이거는 소뇌라고 합니다. 근육 운동 조절하고 몸의 자세나 균형 같은 것들을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데요. 이 소뇌가 다치게 되었을 때는 그럼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거 나중에 좀 더 이따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딱 중심부에 있는 애거든요. 똥. 네, 얘 이름은 간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 체온, 수분 등등등 우리 몸속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이 필요한데 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얘가 고장나면 생존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지금 먼저 언급은 할게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과학 언어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상성 유지 이렇게 항상 같게 유지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뇌로부터 다시 척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도 또 다른 뇌들이 있는데요. 볼게요. 나와라 뾰로롱. 이 긴 부분 중에서 우리 여기 상단 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중간뇌라고 합니다. 중간뇌 같은 경우는 눈 운동, 안구 운동, 동공 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절을 합니다. 밑에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학생 이름 중에도 이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수라고 해요. 이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기 분비 이런 것들을 조절해요. 그래서 이 뒤쪽을 후려갈기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근육 운동 조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 호흡 같은 것들도 장애가 와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곳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 뒤통수를 한번 때리지 않도록 해요. 자,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었죠. 우리 중추신경이 뼈 속에 있는 건데요. 이제 척추를 이렇게 이제 MRI라든가 이런 것들 켜서 보면 전기 신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뼈 안에 척추 안에 이렇게 척수들이 있어요. 이 척수.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껏해야 6개인데 이때까지 2개 많다고 뭐라고 했던 친구도 있지 않나요? 앞에 속력 배울 때 하루에 1개 외우는데도 힘들다고 했던 친구들 분명히 얘기했죠. 뒤에 이제 암기 과목 쪽으로 가면 훨씬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중추신경입니다. 그럼 이 뇌랑 척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단순히 내용만 알려주고 너희들이 외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외울 때는요. 익숙한 이제 용어들로 만들어서 외우는 것들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볼 거냐면요. 대, 중, 소, 연간 이렇게 배울 거예요. 월간 윤종신 이런 것처럼요. 연간 대중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욕해도 상관없어요. 기억만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되네. 두 번 중간은 중내, 소내. 이건 쉽게 외우겠죠. 대중소 이렇게 해서. 그다음 연수, 간뇌 이렇게 되겠죠. 뒤에가 다른 건 연수밖에 없어요. 자, 대뇌가 하는 건 뭐였죠? 자극을 받아들이고 생각 처리하고 명령을 시행하고 기억하고 think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핵심적입니다. 대뇌가 다치면 정상적인 언어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중뇌가 하는 거는 자 여기 눈이네요. 안구 조절이에요. 동공 크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 소자는 뭐지? 소뇌는 여기 있었지만 이제 그냥 눈 다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움직이는 근육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 조절 혹은 이제 몸의 자세랑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연수는 우리 아까 연수할 때 뭐 있었죠? 다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심장,
또 호흡, 또 소화 등등 이런 것에 관여 있습니다. 아, 핵심적이구나. 연수는 중요한 아이구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익숙하지 않은 것들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내는 딱 중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래서 체온, 또 뭐 있어요? 수분, 그다음에 혈당이 뭐야? 혈 속에 얼마나 단가. 이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걸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척수가 하나 더 있었죠. 척수는 이건 뭐였죠? 얘는 신호 전달이죠. 그리고 얘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호 전달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그것도 해요. 그 무조건 반사. 무조건 각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보면 괜찮겠죠? 경기 후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프로복서 백이석 선수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국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매치에서 8회 TKO 패를 당한 뒤 뇌출혈 증세를 보였던 백이석 선수는 대전 을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K리그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아찔한 참사를 막았습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스포츠 중에서도 뇌를 다치게 됐을 때는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운동하면서 조심하도록 합시다. 또 나아가서 어디를 다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뇌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몸은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 양팀 선수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몰리나의 입을 벌려 혀가 말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해 뇌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몰리나 얼굴을 봤는데 이제 눈이 이제 뒤집혀 있고 이제 의식이 막 이렇게 없더라고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손을 넣어서 이제 그 입을 이제 벌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진규가 와가지고 진규가 같이 옆에 도와줬죠. 몰리나의 가족 축구 선수가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쫓다가 부딪혔는데요. 뇌 쪽을 다친 거예요. 그 애가 자기 균형도 못 잡고 발작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이. 너무 충격적이죠. فلا يأمن مكر الله إلا القوم الخاسرون. 그럼 중추 말고 말초신경계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 말초신경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뇌, 중뇌, 소뇌, 연수, 간뇌, 척수 다 그리시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까지 그려보는 거. 그거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를 믿을게요. 자, 이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페이지 151쪽입니다. 말초신경계도 아까 전에 살짝 보긴 했지만요. 이 중추신경계를 우리 몸쪽에 다 이어주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 전달, 명령들을 우리 끝 근육까지 다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짜자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감각신경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신경으로 나뉘는데 운동신경은 특히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151쪽으로 갔다가 15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51쪽.
체성신경은 대뇌 명령을 팔이나 다리 등의 근육으로 전달하여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move, 움직이거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그것대로 움직이게 신경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 신경이다. 자율신경은 조금 달라요. 얘는 우리 생존과 조금 밀접해 있고 우리 몸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들뜨거나 가라앉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요. 자율신경은 대뇌 명령과 관계없이 신체 기관 운동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율신경에서는 우리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뉘는데요. 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했을 때,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나른해졌을 때 흔히 느낄 수 있는 우리 몸에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2쪽이에요.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친구 이름을 우리는 탁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남자 친구를 우리는 미철이라고 부를게요. 네, 탁순이랑 미철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공원에 도착했는데 공포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할까,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무서운 걸 보면 긴장되죠. 무서운 거 보면 무서운 거 보는데 졸려 이런 친구 별로 없잖아요. 무서운 거 봤을 때 긴장되고 뭔가 위협을 당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걸 우리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라고 봅니다. 아하. 들어갔어요. 또 두 번째 그림에서 미치고 환장하겠죠. 무서워 죽겠죠.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미철이는 탁순이 때문에 무서운 척도 못해. 남자가 뭐 그거밖에 못해 이럴까봐. 그래가지고 얘도 무섭지만 참고 있겠죠. 일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교감신경입니다. 그 다음 나왔더니 어때? 이제 나는 안전하죠. 뭐라고 하지? 내 생명을 뭔가 위협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편안하고 평안하고 이런 생각 들죠. 이때를 우리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군. 쉽다 너무. 그쵸?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동공 크기, 호흡 운동, 얼마나 빨리 뛰냐, 심장 박동, 그다음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긴장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뭔가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긴장했어. 눈을 어떻게 떠야 돼? 누가 날 해칠지도 모르니까 커져야 되겠죠. 동공 크기 커집니다. 호흡은요? 가파르죠. 이렇게 하잖아. 얘도 커집니다. 심장박동 어때? 쿵쾅 happy waiting for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박동도 교감신경 때문에 빨라져요. 소화운동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막 나의 생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몸에서 막 소화를 시키고 있을까? 아니죠. 그런 여유는 없어요. 소화를 최대한 적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소화를 적게 해야지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소화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키려고 움직이는데 그건 사실상 이제 뭐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쉬어주는 게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겠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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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랬지만 이 두 개 다 외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커지는 쪽이지만 유일하게 안 커지는 소화운동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 때 교감신경만 신경을 썼고요. 소화운동만 조심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뾰로롱. 자, 이제 페이지 152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추신경계는 뇌와 뭐로 구분하죠? 중추신경이라는 것, 중앙에 있는 신경. 뇌 말고 하나 더 있었죠? 척수가 있었죠? 척수로 구분한다. 두 번째,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진 신경계를 뭐라고 하는가? 느끼고 움직인다. 끝단에서 우리 이거 말, 초,
신경계라고 한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네요. 밥을 먹은 후 편안한 상태에서 졸음이 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좀 편안하다고 했잖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게 하게 된 이유는 소화를 잘 시키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만 먹고 나면 애들이 5교시 되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졸려 죽겠잖아요. 특히 암기 과목, 과학은 안 그렇지만 암기 과목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졸리잖아요. 그 이유도 다 여기서 오는 소화 때문에 오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웠죠. 그래서 과제가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어렵다. 마인드맵을 정리해봐야 안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과제 두 번째 과제는 오늘 배운 신경계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잘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선생님 이렇게 그림처럼 충격을 먹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맵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죠. 우리 오늘 중간이 신경계잖아. 신경계에서 끝을 이어가면 뭐죠? 여기는 말초, 뭐 이런 식으로 중추, 또 중추에서도 또 나뉘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설명 쓸 거 있으면 설명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이러고 나가서 하나의 트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이제 회사 가서도 쓰는 거니까 지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기 머리 정리할 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과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과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뇌에 대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거.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이 신경계에 대해서 모든 마인드맵을 작성하라 이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시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긴장하시고 다음 시간에